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고 XRP 네트워크는 5월에만 1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도 확실히 뜨겁습니다. 뉴스도 데이터도 사람들의 반응도 모두 움직이고 있죠. 지금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오늘 그 구조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시장을 보면 뉴스도 많고 반응도 빨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자금이 진짜 방향을 잡으려는 흐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는요, 10만 달러 위에서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 내부의 흐름, 그리고 최근 들어 결제망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리플 XRP의 구조 변화까지 두 자산의 진짜 움직임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본격 브리핑 시작 전에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 관점 및 전문가의 이슈 분석과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하셔서 필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큰손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인컨트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바이낸스에 들어오는 대형 고래 물량은 줄어든 반면 일반 투자자들의 입금은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즉 고래들이 시장에 팔러 내놓는 물량은 적어지고 대신 매집은 꾸준히 이어진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고래들은 약 83,000BTC를 추가로 보유하며 축적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굴자들도 판매 압력을 낮추고 있어요.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채굴자 지갑 잔고가 4월 초 약 179만 4천 BTC에서 5월 초 179만 7천 BTC로 늘어났습니다. 즉 채굴자가 2,700 BTC를 더 쌓았다는 뜻인데요. 이는 곧 공급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시장의 흐름 변화 신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도 비슷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현재 약 674억 달러 수준입니다. 펀딩 금리도 0.0075%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며 강한 매수 심리를 반영하고 있고요. 심지어 다른 분석에선 미결제 약정 중 숏 청산이 지속되면서 강세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과매수 구간 진입 등 단기 피로감도 나타나지만 현재까지 시장 전반의 베팅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채굴자 잔고가 증가하고 고래의 유입 물량은 줄어드는, 즉 시장에 팔 물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건 단순히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든 말든 자산 자체를 보유하려는 의지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요 쪽을 보면 ETF 자금 유입과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 그리고 펀딩비 플러스 유지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오는 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시그널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건 단순히 지금 오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고 그 자금이 어느 수준에서 자리 잡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단기 눌림이나 피로감은 언제든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매집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조정은 결국 상승 전환의 연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핵심 시선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브리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 정말 현 시점 최고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죠. 5달러에서 10달러, 30달러도 간다는 다양한 분석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같이 공통된 의견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죠. 그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건 기간 자금과 결제 네트워크 변화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리플사는 소송 공방 와중에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왔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주요 금융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ODL 지원 구간도 계속 늘려왔습니다. 실제로 IMF, BIS를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리플과 XRP를 결제 인프라 대안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이는 XRP가 단순히 암호화폐를 넘어서 글로벌 결제망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도 리플 파트너 SBI 리밋이 송금 서비스에서 XRP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었고, 월드뱅크와 IMF 보고서에서도 기존의 비효율적 시스템을 대체할 방안으로 XRP가 언급되었으며, 모건 스탠리조차 리플이 스위프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한 바 있었죠.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옵니다. 리플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5월에 XRP 원장 처리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이용 수요와 신뢰가 커졌다는 방증이죠. 5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덱스 유동성은 210억 달러를 넘어섰고 매수, 매도 주문을 소화할 재원이 크게 확대됐어요. 이 덕분에 5월 4일 대량 매수 신호에도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오르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시장에 큰 자금이 채워지면서 급격한 급락을 억제해준 셈이죠. 이런 모습은 대형 플레이어가 의도적으로 매물을 받아주며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생시장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XRP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얼마 전 정점에 달했던 OI가 5억 3천만 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7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선 거죠. 펀딩 금리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숏 포지션이 늘어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소위 숏 스퀴즈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매도 압력이 서서히 흡수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바이낸스 테이커 매도 비율도 0.91로 매도 우세지만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또 최근 한 주간 XRP 선물 OI가 24억에서 34억 달러로 42% 급증했다는 보고도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조용한 저점 매집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여전히 기관과 대형 참여자들이 상승을 준비하는 신호로서 변곡점에 근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한편 리플은 최근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하나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 도입입니다. RLUSD가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RLUSD는 전통 금융시장과 암호 자산 시장 간의 마진 결제 구조, 그러니까 마진 링크를 가능하게 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더 주목받은 건 히든로드라는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 인수 이후 이 RLUSD가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기관 결제망에 연결된 예정이라는 발표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리플은 XRP를 중심으로 ODA 결제를 지원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RLUSD까지 함께 공급하게 되면서 브릿지 자산과 온라인 법정화폐가 이중 구조로 결제망을 책임지는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에서는 살짝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아니 그러면 XRP는 이제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야? 스테이블 코인이 다 하겠네? 이런 우려 말이에요. 근데 리플 측은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직접 이렇게 밝혔어요. XRP와 RLUSD는 서로 다른 목적의 자산이다. XRP는 브릿지 역할, RLUSD는 법정 통화, 전송 수단이다. 따라서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보완제다. 그리고 CTO 데이비드 슈워츠도 한마디 얹었죠. RLUSD의 확산은 오히려 XRP의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RLUSD가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XRP를 결제 체인에 함께 묶어두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걸 구조적으로 보자면 리플은 현재 스테이블, 브릿지, 이중 프레임을 완성하면서 단일 네트워크에서 달러 기반 정상과 크로스보더 브릿지 전송을 모두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 바뀌는 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동안 리플이 XRP만으로는 잡지 못했던 미국 내 달러 정산 수요까지 RLUSD로 흡수할 수 있게 됐고 기존 XRP 기반의 글로벌 결제망과도 연결되니까 실제 자금이 XRP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시장은 이렇게 재편되는 겁니다. XRP만 쓰는 결제망에서 RLUSD, XRP 이중 탑재 결제망으로요.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XRP는 지불보다는 브릿지 역할에 집중하면서 규제에 덜 묶이고 변동성이 줄고 기관에게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신규 자산 출현이 아니라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그 진화의 중심에 여전히 XRP가 있다는 점, 이걸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이벤트는 CME의 움직임입니다. CME 그룹은 이달 19일부터 CFTC 승인 XRP 선물 거래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리플의 호의적인 규제 환경에서 XRP가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감독하에 XRP 선물로 포지션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요. 거래소의 대형 소형 콘트랙트 출시 소식은 그 자체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꼭 지금일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겠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글로벌 결제 수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이런 인프라가 나오는 건 의도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요. 지금 XRP를 둘러싼 흐름은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구조가 실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히 XRP가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죠. ODL 확장은 물론이고 RLUSD와 병행 탑재, CME 선물시장 진입까지 이건 가격이 오르니까 뉴스가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인프라가 먼저 움직이고 가격은 그걸 따라가는 구조적 상승 구간이라는 겁니다. XRP는 그동안 수없이 기대만 부풀던 자산에서 이제는 실제로 실행 단계에 진입한 플랫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단기 등락보다 전체 구조의 방향성과 흐름을 먼저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방향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 종착지가 어딘지는 시장이 주는 데이터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 관점과 스토리를 공유하고 또 전문가의 이슈 분석 및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필히 참여하셔서 실시간 정보 공유 받아보시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